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는 거죠. 제가 저것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얼굴에 발라쌌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나도 다 해간다. 심지어는 우리 애한테 화장법을 배우기도 해요. 사실은 중학교 2학년들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자체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문제가 있다. 왜? 아이들은 자기는 다들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. 오늘 댁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. 야, 너 중2병 걸렸어? 너 이상한 거 알아? 다 괜찮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. 사실은 중2병이 문제면 오늘 여기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안 돼요. 아이들이 왔어야죠.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죠.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. 사실은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중2병이 아니라 혹시 중2 부모병은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죠. 중2병 걸린 애는 없는데 사회는 왜 그럴까? 꼭 부모가 아니라도 사회 전체가 중2 부모병이라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.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애들 방이 다 지저분하죠. 우리 애는 너무 깔끔해요. 흔치 않아요. 우리 애 방은 돼지우리예요.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아마 대부분 방 청소 가지고도 많이 갈등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. 진짜 더러워요.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. 그래서 제가 야, 방 좀 치워. 야, 이래갖고 공부가 되겠니? 공부 되는데. 야, 시끄럽고 빨리 치워. 넌 괜찮아. 이렇게 얘기해요. 다들 그러시죠? 아, 됐어. 내 방인데 신경 꺼. 방법은 두 가지예요.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. 신경 끄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치우거나. 야, 너 거기서 책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? 다 알아요.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.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. 보통의 어머니들은 화를 내면서 방을 치워줍니다. 중요한 건 방을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방을 치워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애가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나가요. 야, 너는 양심도 없냐? 내가 네 방을 치우는데 넌 나가냐? 많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많이 하시나 봅니다. 아이들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방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청소하기 편하도록 나가주는 거죠. 근데 계속 못 나가게 하고 치우기는 싫은데 잔소리를 막 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 방에 들어오지 마! 문을 쾅 닫습니다. 그래서 방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두들기면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싶은데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문을 자꾸 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나와봐라 그러면 분명히 자는 척 할 거예요. 문 잠글 거죠. 똑같습니다.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가. 즉 내가 저 애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서 더러우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달라지도록 하여라.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. 결과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괴롭느냐?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괴로워요. 마음 괴로운 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?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? 안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?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. 그럼 집에 있는 그 이상한 애들이 환자일까요? 여러분들이 환자일까요? 그쵸, 우리예요. 내가 이상한 거죠. 빙고. 그래서 중2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중2 부모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가 좋으냐? 일단 마음이 편해져. 난 환자니까요. 그 다음에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 이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남의 병을 고쳐주는 거는 어렵지만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낫다.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일으켰던 부모님들과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부모님 중에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누굴까요? 문제였던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하죠.
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. 저는 심지어 애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, 야,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모르니?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네, 엄마는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알아?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저는 당연하지. 그랬는데 그때 제 동생이 말했어요. 언니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런가 본데 나는 학교에서 배운 거 모르는 거 많던데? 제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?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? 언니가 공부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. 공부 못해도 걱정은 해. 아니, 저는 얘가 걱정도 안 하고, 뭐, 공부 못해도 성적이 나빠도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, 그렇지 않답니다. 아, 입장이 다르구나. 인정하고, 조금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, 어떻게 해야 되나. 보통,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어려운 게 있다,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고 말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? 질문을 해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근데 아이들에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. 야, 네가 왜 그러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는데 넌 왜 그러는 거야? 배운 건 또 실천하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물어봅니다. 너 왜 그래? 어머, 너 그랬어?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? 정말 싫어합니다.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뭘 듣고 왔길래. 부모 교육 같은 것 좀 받지 마. 섣부른 시도는 반항을 부릅니다. 너무 급해요. 아이들도 적응할 시간이, 달라진 엄마, 달라진 아빠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자주, 너무 심하게 질문하지 말고 적당히 한 번씩 하시는데, 너 왜 그래? 야, 내가 물었지! 이러면 안 된다. 스스로 대답을 할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시고, 그것도 물어보는 거죠. 야, 솔직히 내가 노력하고 있거든? 근데 나도 잘 안 돼.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.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중2 부모병을 치유하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들은 잠자기 위해서, 일찍 자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. 아이들은 토요일에 11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빠 육아라고 말하면 여행을 간다, 이벤트를 해야 된다, 캠핑을 가야 된다, 단호하게 거절합니다. 그러다가 아빠 죽어. 아이를 키우다가 마치 육아에 어떤 도를 깨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. 4가지의 도, 뭐 이런 건데요. 아이 곁에서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.